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찾아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전기차 시대는 벌써 왔지. 우리는 지금 전기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제조사들이 언제부터 내연기관을 이제 안 만들겠다. 어떤 나라들은 내연기관 차들이 몇 년부터는 출입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도로만 돌아다녀도 전기차가 눈에 많이 보인단 말이야.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예고를 한 건데 당연한 거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도 그렇고 기아 EV6도 그렇고 지금 순조롭게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전부터 이미 하이브리드 모델, 소울 EV, 코나 EV 이런 차들도 잘 다니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변화가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는데 절대 아닐걸? 우리가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보자고.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안 썼던 사람들도 있어. 신기하지 않아?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안 써.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지.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가파르게 변하지 않을까. 물론 내년에 또 내후년에 다 바뀔 순 없어. 왜냐면 내연기관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아직도 기존에 팔렸던 차들이 있단 말이야. 전기차 시대가 오늘부터 왔으니까 이제 운행 금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모든 자동차 관련된 정책들이 다 내연기관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날부터는 전기차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는 굉장히 빨리 올 거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전기차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나한테 물어보시거든. 지금 전기차 사도 되나요? 인프라도 그렇고 조금 이른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혜택을 볼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작년에 테슬라를 샀는데 보조금이 1380만 원, 취득세도 많이 할인이 돼갖고 거의 안 내다시피 좀 적은 금액을 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올해 바뀌고 또 내년에 또 바뀌고 점점 전기차 관련 혜택은 줄어든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런 거 같아? 예산이 이제 부족하니까. 예전에 100명이 전기차를 샀으면은 100명 정도 해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1000명이 사네? 안 돼. 1000명 중에 100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1000만 원 해줬던 거를 500만 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전기차를 사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 있어서 조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지금 전기차 사는 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차의 완성도 부분을 의심할 수도 있고. 인프라 부분 먼저 얘기를 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전기차 충전 어플을 다운받아서 딱 키면은 정말 내 주변에 지도를 보고 전기차 충전소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많아. 우리 아파트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나는 가끔 주변에서 하는데, 지인네 집에 가면은 다 비어있어. 밤에도 낮에도 전기차 충전 주차장은 다 비어있어. 한두 대 정도 어쩌다 충전하고 웬만하면 그냥 아예 텅 비어있는 상황. 왜냐면 전기차라고 해서 맨날 충전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 전기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가 주변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다 마찬가지. 지금은 너무 편하다,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충전소가 있는 아파트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성능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던 투지폰보다 성능적으로 떨어지고 기술력이 아직은 좀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던 분이 될 수도 있잖아. 전기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이게 아직 배터리의 용량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모든 게 아직은 불안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고 다른 제조회사들도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그냥 순수 전기차도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어. 근데 전기차가 화재가 났다는 거 배터리 이슈로 몇 건 빼고는 전기차가 크게 위험하다든지 효율성이 극도로 안 좋아져서 엄청난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이런 불편함 나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 그리고 핸드폰이랑 다르게 자동차는 일단 안전이 기본이잖아. 그리고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물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규라든지 안전 테스트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 그거를 통과해서 나왔다는 거는 수많은 연구 개발을 이미 거치고 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 테슬라 1년 넘게 3만 킬로 정도 타면서 아무 이런 불편함 모르고 살고 있거든. 전기차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수도권 말고는 지방에서는 충전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완벽한 오해야. 인프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충전시설. 어플 다운받으면 주변에 충전시설 엄청나게 많이 나와.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큰 건물, 마트, 공영주차장, 관공서, 그리고 휴게소에도 다 있어. 인프라는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도 다 있고. 그런 충전 인프라는 수도권에 많고 지방은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리고 시골 살면은 어떻게 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게 더 편해. 시골도 시골 나름이지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산다 그러면은 220V 그냥 꽂으면 돼. 모든 전기차는 220V 젠더가 있기 때문에 충전이 가능해.
그리고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충전 업체에서 인프라를 먼저 쌓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볍고 나라에서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쌀지언정 지금은 오히려 그런 비용들이 저렴한 편. 그래서 비수도권이라도 충전에 관련된 거는 괜찮다.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다 깔려있어. 전기차 충전 꽂아있는 것도 거의 없고 나는 전기차 타고 관공서를 가면은 항상 충전을 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편한 게 다른 차들이 오히려 안 돼 있으니까 전기차 자리인데 전기차만 될 수 있고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일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충전하는 것도 나한테는 좋으니까 대놓고 바로 충전한단 말이야. 귀찮지도 않아. 주차도 편하다는 얘기야. 나 그래서 지금 인프라 갖고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주유소보다 많다. 충전소가. 어플 한번 다운 받아봐라. 진짜로.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떤 회사 모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나는 테슬라. 내가 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현대, 기아 전기차를 타는 사람, 테슬라를 타는 사람, 수입 전기차를 타는 사람 다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해봤을 때 만족도가 테슬라가 가장 높더라고. 테슬라는 안전도 평가에서도 볼보처럼 높은 점수를 받았어. 정말 튼튼해. 배터리 팩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든 것도 있고 안전에 대한 철학이 뭐 잘 녹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전한 차. 그리고 배터리 효율성도 좋고 자율주행 기능은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고 그래서 너무 편해. 내가 테슬라를 타는데 요즘 춥잖아. 출근하기 전에 안에 실내 온도를 높여놔. 열선도 틀어놓고. 근데 이거 내연기관 차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내연기관 차 되는 거 맞아. 현대 블루링크, 기아 유보 가입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 아파트 주차장인데 시동 걸면 매연 나온단 말이야. 공회전 금지야. 전기차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기능도 편하고. 그래서 테슬라를 타면서 불만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추천을 해. 네, 그러면 전기차 타시면서 느끼셨던 전기차만의 장점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기차만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시동을 안 걸어도 된다는 거. 요즘은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섰잖아. 차박도 하고 자동차에서 뭐 업무도 보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엔진이 있고 없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내가 얼마 전에 한강에서 차 안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단 말이야. 비가 왔어. 영화를 뭘 봤는지 알아? 봉준호 감독의 괴물. 한강에서 비 오는 날 괴물을 봤어. 차 안에서. 오줌 쌀 뻔했어. 무서워서. 괴물 옆에 나올까봐. 진짜 현장감이 장난 아니었지. 테슬라는 이 화면도 커. 난 나중에 곡성 가서 곡성을 볼 거야. 산속에서. 대박이잖아 진짜로. 근데 그게 시동을 걸어야지만 되는 내연기관 차들은 사실 민폐거든.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시동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진동도 있고 기름도 먹고 차 안에서 즐겨야 되는데 여름에 엄청 덥거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내연기관 차들은 시동을 안 걸면 에어컨 안 나오잖아. 그리고 겨울에 히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 나는 이제 시동 안 걸고 당연히 전기차답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편하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자동으로 돼. 내가 처음 차를 샀을 때보다 기능이 더 좋아졌어. 없었던 뭐 아케이드 기능 생기고 엔터테인먼트 기능 생기고 심지어 처음 차를 샀을 때는 후진을 했을 때 화면에 후방 카메라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원래 있던 그 사이드 카메라가 화면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 후방 카메라밖에 안 됐던 게 나중에는 내 차가 업데이트가 돼갖고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은 그런 시스템이 나온단 말이야.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고 차가 좋아져.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신차를 다시 살 필요가 없을 만큼 계속 업데이트가 돼. 이게 전기차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지. 내가 출퇴근 시간이 길잖아. 하루에 120km 정도 왕복, 일주일에 700km 정도 타는데 전기차를 사고 나서는 일주일에 전기를 충전하는 그 비용이 한 2만원, 3만원 정도? 그걸로 일주일 타, 700km를. 이거 말이 되나? 그 전에 탔던 뭐 스팅어였으면은 15만원 정도는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넘사벽에 금액 차이가 나고 이제 기름값만 아끼냐? 그것도 아니지. 내가 지금 3만 킬로를 타면서 서비스 센터를 가본 적이 없어.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난 어떻게 생긴지 몰라. 안 가봤으니까. 엔진 오일 교환할 필요 없지. 오일이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고장날 게 없어. 엔진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기장치보다 내연기관에서 오는 엔진과 관련된 게 훨씬 더 고장이 잘 나지. 열과 진동이 있으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을 아직 안 했어. 3만 킬로 타면서. 왜냐? 회생제동이라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암호도가 일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 타이어도 잘 안 달아. 그리고 돈 들어갈 일 없는 거야. 차는 업데이트로 좋아지지, 기름값은 거의 안 들지, 톨비 반값이지, 공영주차장 반값이지, 소모품 비용 없지. 그러니까 돈 벌어다 주는 차야. 그리고 내 예상대로 차가격도 올라갔어. 지금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나는 그거 알고 샀거든 사실은. 주변에서 그래서 다 사라고 했는데 안 사더라고. 지금 팔아도 손해가 없어. 공짜로 탄 거야. 정말 단점 많이 없고 장점이 정말 많은 차. 그래서 나는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차를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사야겠네요? 신차로 사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전기차.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아직은 그래도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좀 사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내연기관 차들 굉장히 비싸졌어. G90 1억 넘고 많이 비싸단 말이야. 내가 비싼 돈 주고 내연기관을 샀는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또 공격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했어. 그랬을 때 내가 비싸게 산 내연기관 차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나는 손해를 많이 보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중고차를 좀 사길 바래. 지금은 어차피 엔진 개발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차들이 엔진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디자인과 옵션이란 말이야. 그리고 옵션도 한 5년 전부터 나온 옵션에서 엄청나게 급변한 발전은 없었어. 주행하는 데는 아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연기관 차를 살 거면은 중고차를 사라고 하고 싶어. 네, 여러분 지금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내연기관을 축소하고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들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빠른 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혜택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문제, 편의성 이런 요소들로 내연기관 차는 없어질 거고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올 건데 여러분들이 빠른 선택으로 혜택을 보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 같아요. 과거에 선진국들에게 밀렸던 내연기관 기술력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지금은 기회로 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자동차 선택, 저희 예스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